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과연 당신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젊은 청년 이현의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깊은 산골, 세상과 조금은 떨어져 있는 듯한 한적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롭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잿빛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병이 마을 전체를 덮치면서 한때는 그렇게 활기 넘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기력이 빠져나가 축 늘어진 어깨와 초점 없는 눈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었죠. 죽음의 스산하고 차가운 기운이 마을 구석구석을 감돌기 시작했고, 마을의 젊은 청년 이현의 마음은 매일매일 시들어가는 꽃잎처럼 속절없이 찢어지고 있었답니다. 그의 어머니마저도 병마에 시달려 쇠약해지신 지 오래되셨거든요. 날마다 메말라가며 점점 더 짙어가는 어둠의 그림자로 얼룩진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의 가슴 속은 마치 텅 비어버린 듯한 먹먹함으로 가득했어요. 이현의 어머니는 벌써 몇 해째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이 불길한 병이 마을에 돌기 시작한 후부터는 작은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버거워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의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기운마저 도는 얼굴과 핏기 하나 없는 얇은 입술은 이현의 가슴을 매 순간마다 후벼 파는 듯했죠. 그는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가늘고 힘없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마치 얼음창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이현의 손을 통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떨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방 안에는 씁쓸한 약재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했었답니다. 이현은 어머니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마치 무거운 짐을 이고 있는 것처럼 살짝 들어 올려졌답니다. 현아, 내 아가 부디 너만은 무탈해야 한다. 현아, 내 아가 부디 너만은 무탈해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실나처럼 가늘었지만, 이현은 그 목소리 안에 세상의 모든 사랑과 어머니의 한없는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애틋한 속삭임은 그의 심장에 저미는 듯했죠. 이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어머니의 차가운 손등 위에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떨구었어요. 그의 눈물은 마치 뜨거운 숯불처럼 어머니의 피부 위에서 지글거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은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반드시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웠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낫게 해드릴 거예요, 어머니. 꼭 그렇게 할 거예요. 그는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굳게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이현은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깊고 험준한 산속을 헤매고 다녔답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어요. 새벽 일찍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그는 집을 나섰고, 밤늦게 달이 중천에 뜰 때가 되어서야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돌아오곤 했었죠. 이름 모를 약초를 찾아 바위 틈 구석구석을 살피고 차가운 계곡물을 따라 상류로 끝없이 거슬러 올라갔어요. 물살은 거셌고 바위는 미끄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횃불처럼 타올랐답니다. 그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다리는 후들거렸으며 손과 발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지만 지금껏 받아온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언젠가 병이 나아 활짝 웃어 보이실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죠. 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고 또 올랐어요. 폐가 터질 듯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깎아지른 듯한 산을 오르던 어느 깊은 밤이었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숲은 온통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고요한 어둠 속에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답니다.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줄 알았지만 그 빛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낡은 넝쿨에 잔뜩 감긴 채 땅에 쓰러져 있는 낡은 조롱박 하나였답니다. 조롱박에서는 세상의 모든 온기를 담은 듯한 따뜻하고 영롱한 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 빛은 주변의 어둠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신비로운 아우라를 만들어냈죠. 이현은 마치 홀린 듯 그 빛에 이끌려 조롱박 쪽으로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끝에 닿은 조롱박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묘한 온기를 그의 손에 전해주었답니다. 그 온기는 차가웠던 그의 몸을 타고 심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가는 듯했어요. 그의 가슴 속에 희미하게 꺼져가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순간이었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일까? 이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숨을 죽였어요. 그의 심장이 거세게 두근거리는 소리가 숲의 고요함 속에서 너무나도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빛나는 조롱박을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답니다. 그 품에 안긴 조롱박은 여전히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연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진 듯 힘들었어요. 차가운 산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속은 오히려 뜨거운 희망과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복잡했답니다. 품에 꼭 안고 있는 조롱박에서는 여전히 영롱하고 푸른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이연의 길을 밝혀주는 듯했고요. 하지만 과연 이 빛이 정말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한순간의 환상일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낡고 정겨운 집이 눈앞에 나타나자 이연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어요.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타는 냄새와 함께 약초 달인 씁쓸한 향이 이연의 코끝을 스쳤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상에는 시들어가는 들꽃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마도 이연이 산으로 떠나기 전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려고 가져다 놓았던 것 같았어요. 이연은 조롱박을 품에 소중히 안은 채 잠시 방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았답니다. 조롱박을 감싸고 있는 신비로운 빛은 여전히 부드럽게 깜빡거렸어요. 과연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연은 알 수 없었어요. 고요하고 적막한 방 안, 이연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들려왔어요.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는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고요. 조심스럽게 조롱박을 내려놓으려던 순간이었어요. 너무나 긴장하고 지쳐 있었던 탓일까요? 그의 손이 작게 미끄러지면서 그만 조롱박이 기울어졌고 투명하고 작은 물방울 하나가 톡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답니다. 마치 작은 유리구슬이 튀어오르는 듯한 소리가 났어요. 그 물방울은 정확히 바닥에 놓여있던 시들어가는 들꽃 화분 위로 대굴대굴 굴러떨어졌답니다. 이연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한 눈으로 물방울을 바라봤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기를 잃어 축 늘어져 고개를 숙이고 있던 들꽃의 꽃잎들이 물방울이 닿자마자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말이에요. 흑빛이던 잎사귀는 마치 눈앞에서 마법이라도 부린 듯 조금씩 파릇파릇한 초록빛으로 되살아났어요. 시들었던 줄기는 다시 꿋꿋하게 제자리를 찾았고요.
축 처졌던 꽃봉우리는 이내 부드럽게 펼쳐지더니 반긋 웃는 것처럼 활짝 피어났답니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와 함께 싱그러운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연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어요. 그의 입은 저절로 벌어졌고 심장은 마치 징이라도 울리는 듯 쿵쾅거렸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인가 아니면 지친 자신의 눈이 착각하는 것인가 싶었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롱박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그 조롱박은 여전히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답니다. 이거 뭐냐? 이건 정말로 이현의 목소리는 너무나 놀라서 거의 들릴 듯 말 듯 작았어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제 이현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강렬한 희망이 솟아올랐어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었답니다. 이 조롱박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의 물건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조롱박에서 몇 방울의 물을 손바닥에 받아냈답니다. 투명하고 영롱한 물방울은 마치 새벽 이슬 같았어요. 그리고는 그 물을 한 방울씩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바짝 마른 입술에 흘려 넣어 드렸답니다. 어머니의 입술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물방울이 닿자마자 미세하게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기침조차 힘들어하던 어머니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연은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얼굴을 응시했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장백했던 뺨에 아주 옅은 복숭아빛 혈색이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이현은 혹시 자신의 착각일까봐 눈을 기볐지만 분명한 변화였답니다. 깊게 패였던 미간의 주름도 마치 다림질이라도 한 듯 조금씩 펴지는 듯 보였어요. 어머니의 미간이 서서히 풀리자 그간 쌓였던 고통이 조금이나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이현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답니다. 물이 달고 시원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힘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듯이 그 목소리는 이연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었답니다. 이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거짓말처럼 이연의 어머니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고 병색이 완연했던 얼굴에는 건강한 빛이 돌았어요. 맑은 목소리로 이연을 부르며 웃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연은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그렇게 병세가 위독했던 이연 어머니가 기적처럼 나았다니 말도 안 돼! 라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연 어머니가 직접 마을 어귀를 산책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아무도 이연의 어머니가 예전의 그 병든 모습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대요. 그녀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이었거든요. 병든 어머니가 기적처럼 나았다는 이야기는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답니다. 사람들은 이연이 가지고 온 조롱박을 마치 신이 내린 선물처럼 신비로운 물건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저마다의 병든 가족을 위해 혹은 낫지 않는 지병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하나둘 이연의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연의 집 앞마당은 아픈 가족을 둔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온 젊은 부모도 있었고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채 힘들게 찾아온 노인들도 많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모두 절박한 희망이 가득했답니다. 이연은 조롱박의 놀라운 힘에 스스로도 깜짝 놀라면서도 이 기적 같은 물건이 오히려 자신과 가족에게 재앙이 될까봐 마음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는 조롱박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숨기려 노력했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꽁꽁 닫았어요.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마을을 넘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간 후였답니다.
사람들은 끈질기게 이연을 찾아왔고 밤늦도록 그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이 소문이 과연 이연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까요? 산골마을에 퍼진 기적의 조롱박 이야기는 마치 봄바람처럼 잔잔하게 시작했지만 이내 들불처럼 타올랐어요. 이연 어머니의 완치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품었답니다. 이 소문은 결국 고을의 최고 지배사인 박대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박대감은 오래전부터 영원한 생명과 끝없는 재물을 탐내던 아주 지독한 욕심꾸러기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만족할 줄 모르는 불평불만이 가득했고요.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은 마치 독을 품은 뱀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답니다. 그의 곁을 지나는 이들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요. 어느 한적한 오후였어요. 박대감은 자신의 서재에서 두툼한 비단장부에 빼곡히 적힌 재산 목록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붓뚜껑을 만지작거리며 입가에는 늘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그의 신복인 아전이 허리를 굽혀 들어왔어요. 아전은 땀을 송골송골 흘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답니다. 박대감은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듣는 척했지만 이현, 그리고 신비한 조롱박, 어머니의 병 완치라는 단어들이 이어지자 그의 눈동자가 번뜩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말이에요. 박대감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현의 어머니를 죽음에서 살려냈다고? 그렇다면 분명 나의 오랜 염원인 영생도 그 조롱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조롱박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자신의 상투 끝을 쓸어 올리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마치 벌써 조롱박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 같은 오만한 미소였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이 조롱박은 어떤 수를 서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요. 감히 미천하기 짝이 없는 백성 따위가 그렇게 귀한 물건을 저 혼자 독점하겠다고? 당장 그 이현이라는 놈을 끌고 내 앞에 무릎을 꿇리렸다.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박대감의 호통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권위와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죠. 방 안의 차가운 공기가 아전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답니다.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의 눈치만 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면서 재빨리 물러났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박대감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마치 도망치듯 타급했답니다. 잠시 후 박대감의 집 안뜰을 가로질러 끌려온 이현은 눈앞에 거대한 위압감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감히 박대감의 무서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답니다. 그의 굳건하고 강직한 태도는 박대감의 미간을 아주 미세하게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박대감은 이현이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습에 내심 불쾌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답니다. 네 요미의 그 지독한 병을 고쳤다는 신비로운 조롱박이 네게 있다 들었다. 헌데 그리 귀한 보물을 어찌 너처럼 천하고 하찮은 자가 함부로 가지고 있느냐? 내게 그 조롱박을 바치면 너와 네 어미가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아주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다. 어떠냐? 대감마님, 그 조롱박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어미의 생명을 살려낸 하늘이 내려주신 영험한 물입니다요. 그것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닙지요.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저 이현은 감히 그 조롱박을 대감마님께 바칠 수 없나이다. 송구하옵니다, 나리. 이연의 목소리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대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답니다. 박대감의 얼굴은 이연의 거절에 삽시간에 끓어오르는 물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의 눈동자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렸고 그 불길은 마치 이연을 금방이라도 태워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는 자신의 권위에 감히 맞서는 이 미천한 백성의 건방짐에 치를 떨었답니다. 박대감은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턱을 천천히 쓸어 올렸어요. 그의 입가에는 경멸에 찬 비웃음이 희미하게 번졌다가 사라졌죠. 이내 그의 목소리는 겨울 호수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어요. 감히 니까지 것이 내 명을 거역해. 이현, 네 놈, 네 어미의 목숨을 구했던 그 조롱박이 이제는 오히려 네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내 기필코 그 조롱박을 손에 넣고야 말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야. 과연 이현은 탐욕스러운 박대감의 위협으로부터 어머니의 생명과도 같은 그 귀한 조롱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의 앞날에는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두가 겁장했답니다. 박대감은 이현의 완강한 태도에 격분했어요. 그는 조롱박을 빼앗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죄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매기고 작은 트집 하나를 잡아 없는 죄를 씌워 감옥에 가두거나 혹독한 매질을 가했어요. 마을은 다시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현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이현은 밤낮으로 번민했습니다. 텅 빈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죠. 조롱박 하나 때문에 온 마을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며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내가 이 조롱박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이 재앙을 멈추기 위해 넘겨줘야 하는 것일까? 어머니는 이현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힘겹게 손을 들어 이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현아, 조롱박이 이 애미를 살렸지만 그 힘이 오히려 너에게 그리고 이 마을에 재앙이 될까 난 두렵다. 욕심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아무리 좋다는 것도 그저 흉기가 될 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현을 향한 깊은 걱정과 염려가 배어 있었어요. 이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롱각이 어머니를 살린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의 고뇌는 깊어만 갔어요. 이현은 과연 조롱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롱박을 포기해야 할까요? 박대감은 더는 이현의 고집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의 인내심은 마치 마른 흙처럼 바닥을 드러냈고요. 시뻘건 분노가 그의 얼굴 가득 서렸고 매서운 눈빛은 금방이라도 이현을 집어삼킬 듯이 번뜩였답니다. 굵은 목덜미의 혈관이 옥신거렸고 꽉 쥐어진 그의 주먹에서는 힘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감히 이 미천한 놈이 내가 누군데 감히 내 뜻을 거역한단 말인가 하고 속으로 거칠게 되뇌었죠. 결국 박대감은 자신의 거대한 저택 서재에서 차가운 눈으로 서류들을 노려보며 무력을 동원하기로 마음을 굳혔답니다. 그의 서늘한 결정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달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시간이었어요. 박대감의 사병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이현의 집을 들이닥쳤답니다. 횃불을 든 채 어둠 속을 가르며 다가오는 사병들의 모습은 마치 불길한 짐승 같았어요. 땅거미가 드리워진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거친 발길질로 이현의 오래된 나무문을 부셨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낡은 나무 문짝은 산산조각이 나며 안으로 밀고 들어왔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부서진 문틈으로 훅 하고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횃불에서 피어나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잠들어 있던 이현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고요. 그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듯이 몸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사병들은 거친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우르르 밀고 들어왔어요. 이현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옆에 놓여있던 조롱박을 품에 안았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천둥이라도 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하고 그는 속으로 필사적으로 외쳤고요. 그는 조롱박을 품에 안은 채 엎드려 사병들의 발길질과 주먹을 온몸으로 막아냈답니다.
그의 턱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렸고 고통에 이마같이 풀어졌어요. 크 하고 낮게 신음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생명줄이기에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거듭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의 팔과 등에는 벌써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안 돼! 아이고 아들, 이 뭐하는 짓들이냐 이놈들아! 병든 몸으로 간신히 잠들어 있던 이현의 어머니는 그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셨어요. 횃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아들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목소리에서는 애끓는 절규가 터져나왔어요. 안 돼! 하는 외침은 마치 날카로운 비명처럼 밤공기를 갈랐고 그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현은 이미 수십 명의 사병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홀로 그들을 막아내는 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막는 것처럼 역부족이었답니다. 결국 한 사병이 이현의 발을 비틀어 잡았고 또 다른 사병이 그의 품에서 조롱박을 억지로 잡아채했어요. 으악! 하고 이현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조롱박은 그의 손아귀에서 스르륵 빠져나갔답니다. 조롱박이 강제로 빼앗기는 순간 이현의 눈빛은 마치 모든 빛을 잃은 듯 텅 비어버렸어요.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희미한 횃불빛만이 그의 텅 빈 시선 위로 허무하게 흔들렸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유유히 걸어 나온 박대감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 든 조롱박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잔인한 만족감으로 번뜩였답니다. 그는 마치 승리에 도취한 듯 껄껄하고 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이현의 귀를 찢을 듯이 날카로웠고 이현의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어리석은 놈, 니깟 것이 감히 내 뜻을 거역해? 니까짓 게 무엇인데 감히 나 박대감의 심기를 거스르느냐 말이야. 이 조롱박은 이제 나의 것이니 네 어머니는 이제 알아서 잘 모셔라. 박대감의 조롱 섞인 말과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찢겨나간 이현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이현은 조롱박이 사라진 허전한 품을 부여잡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답니다. 그의 몸은 마치 나무 토막처럼 쿵 하고 바닥으로 쓰러졌고요. 찢어질 듯한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조롱박을 찾으려는 듯이 공허한 허공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그저 차가운 밤공기만을 움켜쥘 뿐이었답니다. 이미 조롱박은 박대감의 손에 들려 차가운 밤공기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난 뒤였어요. 박대감의 사병들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이 우르르 박대감을 따라 집을 나섰고 그들의 횃불 불빛은 점점 멀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찢겨진 문틈으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들어와 집안의 온기를 앗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박대감의 횡포에 공포에 질려 모두 숨죽인 채 창문 틈새로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인 그들은 그저 이현이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으로 울부짖는 뒷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고 입에서는 차마 소리내지 못하는 비명이 터져나오는 듯했답니다. 과연 이현의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현은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날 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현에게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악몽처럼 남게 되었답니다. 박대감은 조롱박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마치 하늘을 나는 듯 기분이 좋았어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당장이라도 온 세상에 자신의 승리를 알리고 싶어 했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의 가장 넓은 마당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호화로운 연회를 밤늦도록 열었어요. 은은한 달빛 아래 수많은 횃불이 붉게 타오르며 어둠을 몰아냈고 고기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멀리서도 느껴졌어요. 박대감은 자신의 거대한 재물과 권세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꿈을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과시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사병들을 시켜 마을 사람들을 억지로 연회장으로 끌어모았어요.
사람들은 한밤중에 난데없이 불려나와 박대감의 잔치에 참석해야 했어요. 이현의 일로 박대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이들도 많았지만 박대감의 매서운 눈초리와 뒤에 서 있는 덩치 큰 사병들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답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지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과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커다란 의자가 놓여 있었고 박대감은 그 의자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의 두툼한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번쩍였고 비단옷은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그의 옆에는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바로 그 조롱박이 황금빛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는데 횃불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조롱박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은 연회장 전체를 묘하게 감싸는 것만 같았답니다. 박대감의 얼굴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입꼬리는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고 작은 눈은 이미 영생을 얻은 듯 자신감과 탐욕으로 번뜩였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을 둘러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어요. 마치 이제 누가 감히 나를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듯했죠. 시끄럽구나. 모두 조용히 하거라.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박대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어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박대감은 흡족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둘러보았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왕좌에 앉은 제왕처럼 위풍당당한 태도로 자신의 앞에 모인 백성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는 듯했어요. 이 어리석은 이연 녀석 때문에 이 귀한 상령의 물이 내 손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은 이렇게 내 것이 되고 말았다. 너희는 그저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지만 나는 오늘 이 물을 마시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저 내 영생을 축복하며 이 위대한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감히 질투라도 하는 자가 있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임을 명심하거라. 박대감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말을 내뱉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황금 받침대에 놓인 조롱박을 들어 올렸어요. 조롱박의 매끄러운 표면이 그의 손바닥에 닿자 박대감의 얼굴에는 희미한 떨림과 함께 벅찬 감격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그는 조롱박을 공중에 높이 지켜들며 연회장 전체를 한 번 더 압도하려는 듯했어요. 조롱박은 여전히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물은 맑고 투명하게 반짝였어요. 마치 산속 깊은 옹달샘처럼 맑은 빛깔이었답니다. 박대감은 곁에 있던 금잔을 집어들고는 드디어 생명의 물을 따르려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조롱박 속의 물에만 고정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이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대감의 손이 조롱박에 닿아 물을 따르려던 찰나 영롱하게 빛나던 생명의 물이 마치 마법처럼 순식간에 시커먼 흙탕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게 변하는 물은 한순간에 조롱박을 가득 채웠답니다. 투명했던 물이 뿌옇고 탁해지더니 이내 역겨운 악취가 연회장 전체를 강타했어요. 썩은 계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듯한 지독한 악취가 사람들의 코를 찔렀고 비위가 약한 몇몇은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어요. 화려했던 연회는 순식간에 혼란과 경악으로 물들었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박대감은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손안에 있는 조롱박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방금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끔찍한 공포로 일그러졌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감히 누가 내 물에 손을 댔느냐? 어서 말하라! 박대감은 경악에 질려 고함을 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지고 떨렸고
눈은 마치 독사처럼 이글거렸답니다.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두가 자신처럼 당황해할 뿐이었어요. 그의 두 손은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붉어진 얼굴에는 핏줄이 튀어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박대감의 손에 들려있던 조롱박이 마치 그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스로 그의 손을 스르륵 벗어났어요. 박대감은 놀라서 조롱박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어요. 조롱박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소나귀를 벗어나 연회장 한가운데로 솟아올랐답니다. 주변의 횃불빛을 머금은 조롱박은 더욱 찬란한 빛을 내뿜었고 그 빛은 점점 강렬해지며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답니다. 조롱박은 잠시 허공에 멈춰 빛을 내다가 이내 천천히 위로, 더욱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조롱박이 사라질 때까지 쫓아갔어요. 조롱박은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니 이내 찬란한 빛의 잔상을 남기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조롱박 속에는 단순한 신비의 물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꿰뚫어보고 그 죄악을 준엄하게 심판하는 고대의 지혜와 힘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죠. 조롱박이 사라지고 난 연회장은 순식간에 차갑고 싸늘한 침묵에 잠겼어요. 사라진 조롱박, 시커멓게 변해버린 물, 그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대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답니다. 박대감의 얼굴은 이미 극심한 분노와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이제 과연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탐욕스러운 연회장에 찬란했던 불빛이 한순간에 스르륵 꺼져버린 듯 조롱박이 호련히 사라지자 박대감은 완전히 광기에 휩싸였어요. 그의 영생의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는 텅 빈 조롱박 받침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절망감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좌우로 흔들렸어요. 마치 심장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공허함이 그의 온몸을 덮쳤을 거예요. 그는 잃어버린 조롱박을 찾기 위해 이성을 잃고 연회장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내 조롱박이 어디 갔느냐? 그는 격정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상에 놓인 값비싼 음식과 술잔들을 사정없이 내던졌어요. 쨍그랑 쨍그랑 유리와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귓가리 찢어놓는 듯했어요. 붉은 포도주와 진귀한 술들이 바닥에 쏟아져 연회장에 화려했던 장식들은 이내 끈적한 흙탕물처럼 얼룩지고 말았죠.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져 있었고 시커먼 흙탕물로 변한 잔들을 던지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박대감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늙은 맹수 같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내 것이었는데 왜 사라졌지 하는 망연자실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방해 때문이라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이현아, 감히 네가 조롱박을 숨겼다냐? 내 귀한 조롱박을 네가 감히!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네 어미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박대감은 번개처럼 번뜩이는 눈으로 연회장 한구석에 서 있던 이연을 찾아냈어요. 그의 모든 분노와 좌절이 마치 용암처럼 끓어올라 고스란히 이연에게 쏟아졌죠.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어요. 박대감은 이연이 조롱박을 숨겼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고 당장이라도 가혹한 처벌을 내리려 했어요. 마치 그의 마지막 희망을 빼앗아간 죄인인 양 몰아붙였답니다. 그의 날카로운 손짓 하나에 사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묵직한 갑옷 소리를 내며 달려든 사병들이 거친 손으로 이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연은 사병들의 소나기에 붙잡혀 몸이 움찔했지만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박대감을 향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에 순간 섬뜩한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박대감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는 알 수 없는 통쾌함도 스쳐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조롱박의 기이한 심판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희미하게 남아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박대감의 추악한 탐욕과 이연의 지극한 효심을 모두 보았어요. 과연 조롱박은 누구의 편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더 이상 의문이 아닌 명백한 진실이 되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거예요. 서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마주보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지막했던 속삭임이 점차 커지더니 이내 분명한 외침으로 변해갔답니다. 현이는 아무 죄가 없다. 박대감의 탐욕 때문에 조롱박이 떠난 것이야. 조롱박은 대감의 것이 아니었어. 저 탐욕 때문에 우리는 저 생명수를 구경도 못하고 구정물만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된 거야. 이현의 변치 않은 효심과 조롱박에 얽힌 진실을 믿었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박대감의 폭정을 묵인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박대감의 분노에 찬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사람, 두 사람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고 초라했던 그림자들이 박대감에게 드리워진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어요. 맞아요. 대감님 욕심이 지나치셨습니다요. 조롱박이 저전후 나라가 사라진 게 다 이유가 있지요. 현이 어머니를 살린 기적은 효심으로 생겨난 건데 대감님 그 욕심을 보곤 그냥 날아가 버린 게지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 신난다고 이렇게 불러놓고는 잔치 참 잘 봤네. 하늘이 무심하시지는 않구나. 에휴. 여러 목소리가 하나로 뭉쳐 박대감에게 당당히 맞섰어요. 박대감은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마을 사람들의 반항에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그들의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에 더욱 격분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 이면에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불길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조롱박의 진정한 힘은 오직 티 없는 순수한 마음에만 응답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지는 너무나도 명백한 순간이었죠. 마치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용처럼 마을 사람들의 거대한 봉기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모두가 숨죽이며 다음 순간을 기다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연합된 힘 앞에는 탐욕스러운 박대감도 더는 버텨낼 수 없었답니다. 그들의 거대한 함성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박대감 저택의 굳건했던 담벼락까지 흔드는 것 같았지요.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거대한 북소리처럼 지축을 울렸어요. 박대감의 사병들은 처음에는 위세를 부리며 막아섰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서린 둘불처럼 번져나가는 용기는 마치 뜨거운 불꽃처럼 사병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고 압도했어요. 한둘씩 사병들의 방패는 힘없이 떨어지고 굳게 잡고 있던 창날도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회한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박대감의 사병들은 하나둘 무기를 버리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대감의 얼굴은 마치 핏기가 가신 듯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그의 입술은 가늘게 떨렸고 눈동자는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어요. 감히 너희 같은 천박한 것들이! 박대감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뇌리에는 오직 몰락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을 거예요.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친 마을 사람들의 정의로운 분노 앞에 박대감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그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관세도, 셀 수 없이 쌓아 올렸던 부도,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라 믿었던 영생의 꿈도 마치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스르륵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자리에는 이제 탐욕의 그림자가 아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마을 사람들의 밝은 희망이 가득 채워졌답니다. 박대감의 저택문은 활짝 열렸고 그 안에서 감금되었던 마을 사람들이 자유의 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햇살이 그들의 지친 얼굴을 비추자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이현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격이 서려 있었지요. 어머니의 손은 아직 여유었지만 아들의 효심 덕분에 병석에서도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계셨답니다. 밤마다 조롱박물을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드리고 따뜻한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던 이현의 정성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었지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 미소는 이현에게 세상 어떤 보물보다 값진 선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현을 마음 깊이 존경했어요. 그의 용기와 변치 않는 효심은 모두의 귀감이 되었고 이제 이현은 마을의 어른으로서 평화롭고 존경받는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는 종종 마을 회의에 참석해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렸고 사람들은 그의 의견에 귀 기울였답니다. 마을은 박대감의 폭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평온을 되찾았답니다. 빼앗겼던 논밭은 제 주인을 찾아 돌아갔고 묵었던 땅에도 다시 씨앗이 뿌려졌어요. 한여름 논밭에는 푸릇푸릇한 벼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풍요를 노래하는 듯 보였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고 어른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박한 잔치를 벌이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따뜻한 온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는 듯했지요. 하지만 신비한 조롱박은 그날 이후 다시는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현은 조롱박이 사라진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조롱박은 목적을 다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그는 가끔 텅 빈 조롱박이 걸려있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지만 더 이상 아쉬움이나 미련은 남지 않았어요. 조롱박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조롱박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오랫동안 전해지며 듣는 이들에게 항상 깊은 질문을 던지곤 한답니다. 과연 진정한 기적은 신비로운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끝없는 탐욕은 결국 인간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그 해답은 아마도 각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영원히 되새겨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조롱박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마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